요게 지금 주사위예요, 주사위. 제가 한번 여러분들 퀴즈를 한번 내볼 테니까요. 이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의 주사위는 3하고 6 모양밖에 없죠. 3하고 6 모양밖에 없는데 이 물음표에 들어갈 주사위의 모양을 한번 맞춰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A, B, C 중에서 여기 보세요. 주사위가 왼쪽 사선으로 3개 있는 모양이 있고 오른쪽 사선으로 3개 모양, 6개 모양이 있어요. 저 물음표에 A, B, C 중에서 어떤 모양의 주사위가 들어가면 맞을 것 같으세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표시해요. 그러니까 1번이 A, 2번이 B, 3번이 C라고 하면 이기호 사장님 어느 거 들어가면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이기호 사장님 한번 손가락으로 표시 한번 해줘 보세요. 모르겠어요? 김성철 사장님, 아 진짜 훌륭하십니다. 담배 피시면서 교육받고 얼마나 좋아요. 김성철 사장님은 저기 이 주사위의 A, B, C 모양 중에서 어느 모양이 들어가면 맞을 것 같아요? 퀴즈예요, 퀴즈. 1번 A 모양이 들어가면 맞을 것 같아. 우리 태환 사장님 어느 모양 들어가면 맞을 것 같아요? 백근수 사장님께서는 어느 모양이 들어가면 맞을 것 같은지 한번. 2번 우리 백근수 사장님은 B 모양이 들어가면 맞다고 했고, 태환 사장님은 어느 모양이 들어가면 맞을 것 같아요? 물음표에 생각 안 해보셨군요. 열심히 일찍부터 듣고 뭔가를 맛있게 들고 계시는 우리 송지훈 사장님. 송지훈 사장님께서는 A, B, C 모양 중에 어느 게 들어가면 맞을 것 같아요? 3번. 오케이. 자, 그러면 김성철 사장님은 A 모양이 들어가면 맞다고 했고, 우리 저기 백군수 사장님은 B 모양이 들어가면 맞다고 했고, 그다음 우리 어디 계시지? 송지훈 사장님은 C 모양이 들어가면 맞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모양새를 그 물음표에 들어갈 모양을 맞추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저 모양새. 이 모양새를 따라서 이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게 답을 찾아서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 모양은 어떤 모양이 들어가면 맞냐면, 이거 뭐 제가 만든 문제는 아니에요. 이 주사위에 이게 점들 있죠, 이거. 이 점을 주사위의 눈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아래의 주사위의 눈에 숫자대로 이게 나열을 한 거래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주사위에 눈이 하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주사위에 눈이 2개 있고, 세 번째는 3개 있고, 네 번째 주사위 모양은 4개, 5개. 그러면 뭐일 것 같아요? 요 다음에 나타날 주사위는 눈이 6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C번이에요. C번. 우리 송지훈 사장님이 맞추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송지훈 사장님한테. 응? 자, 이게 어떤 걸 이야기를 하려고 뭐 이런 문제를 냈냐면, 이 물음표에 들어갈 이 답을 찾을 때 이 주사위가 여기 뭐 1번이라고 표현한다면 1번부터 요 끝에 번호까지 어떤 주사위의 원칙을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주사위를 배치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기본 원리를 찾아내는 거죠. 기본 원리를 찾아내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기본 원칙과 원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빨리 파악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낼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것처럼 저희들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한다면 그냥 인위적으로 뭐 상권을 시설현대화만 한다고 해서 상권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골목 상권 활성화의 첫 번째 단계의 작업이 어떤 거냐면 바로 상인을 조직화하는 거예요. 이런 상인을 조직화한다고 하면 이 상인 조직화를 통해서 특히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상인분들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상권 활성화하는데, 골목 상권 활성화하는데 훨씬 더 많은 기본적인 사업들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봅니다. 뭐 요즘 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빨리 변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 경영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장사의 기본 원리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업의 기본 원리는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과
어느 게 많아야 되죠? 물건을 파는 사람보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과거에는 우리 뭐 전통시장이든 상점 가든 장사가 잘 될 때는 이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보다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장사가 잘 되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의 어떤 그런 작금의 소상공인들의 실태를 보면 물건을 팔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공급은 넘치고 소비는 한계가 있고 또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해진 거죠.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여러분처럼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물건을 파는 게 주 판매 채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때요? 오프라인 매장 이외에도 여러분처럼 오프라인 매장 이외에도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시장들이 또 나타났어요. 또 그리고 과거에 저희들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환경들을 접해보지 않았던 시대에 비해서 지금은 인터넷이라고는 새로운 환경들이 또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홈쇼핑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인터넷 마케팅도 있을 거고 지금은 포털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지마켓도 있고 여러분들 무슨 뭐 11번 가도 있고 요즘은 특히 쿠팡 같은 이런 배달 전문 업체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완전 여러분들 소상공인 시장들이 거의 다 쿠팡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아도 거의 뭐 무리가 없을 정도잖아요. 아마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동안에 쿠팡에서 아마 주문이 들어오시는 그런 사장님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장사를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은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매장을 지금 병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사장님들이 배달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배달이 어땠어? 플랫폼이 없을 때는 전화 오면 전화 받아가지고 오토바이다 실어가지고 배달을 했는데 지금 쿠팡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쿠팡의 라이더들이 와서 여러분들 물건을 배달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겸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그 플랫폼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냐면 좀 요금이 좀 과다하게 많이 나가죠. 내가 어떤 그런 배달 건수에 따른 이 배달 수수료를 제외하고 하면 마진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필요하더라도 뭔가 다르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시장들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골목 상권이 조직화가 되고 이 골목 상권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다양한 어떤 플랫폼들이 만들어질 건데 일단은 저희들 1차 목표는 아직은 저희들이 조직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직화하는 작업들이 이런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감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8월 달 정도까지는 여러분 우리 중앙동 골목 상권에 밴드를 하나 개설을 해 놓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막 대면 간에 오며 가며 접촉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 이런 어려움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중앙동 골목 상권 상인회에 밴드를 개설을 하면 그 밴드에서 상인분들의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살 것도 많고 살 것도 많고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모르는 이제 고객들의 욕구들이 좀 이제 커지는 거죠. 이런 어떤 획기적인 변화, 사실은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우리 사장님들이 획기적인 변화를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 과거에도 뭐 저희 배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이 배달이 쿠팡이라는 플랫폼을 타고 이렇게 코로나19의 현상들이 가속화되면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 급속하게 확산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한 코 차이라고 하는 한 코 차이. 우리 경마장에서 보면 이 승마 대회 하면 이 경주 경마 대회 보면 아주 그냥 간발의 차이로 우리 간발의 한 코 차이로 1등과 2등 결정이 되는 것처럼 어떤 변화에 대한 필요성들도 저희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상인 조직화 한다고 우리 그 상권 내에 여러분들을 지금 저는 다 여러분들 한 번씩 봤잖아요. 한 번씩 다 봤는데 저희 골목 상권에 저기 그 복개천 쪽까지 조금 구역을 늘리면서 점포가 한 거의 한 100개 정도 가까이 이르러요. 한 90몇 개 정도 저희들이 원래
처음 하려고 했던 그 골목 상권에서 좀 확대를 하다 보니까 거기 한 거의 100개 정도에 뭐 다다를 정도로 좀 많아졌는데, 요 많아지면서 저희들이 조금 느꼈던 게 뭐냐면 저희한테 상인회를 만드는데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동의를 해주신 분이 58명이에요. 지금 전체 현재 우리 구역 내에서 58명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58명은 동의를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동의를 안 하신 거잖아요. 동의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해주시는 분도 있고, 또 뭐 그 종업원들이 계시니까 점포주가 안 계셔서 동의를 못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저녁에 이제 아마 오픈을 해서 저희들이 돌아다니는 시간에 못 만나서 한 분도 계세요. 근데 상인 조직하라면서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냐면, 대부분 동의하신 분들의 90%는 상인회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상인회 만들어지면 저희들 열심히 참여해 보겠네요. 말씀하신 분들이세요. 대부분 다 동의를 해주신 분들은. 근데 이제 또 일부의 분들은 뭐 상인회에 또 관심이 없으신 우리 뭐 사장님들도 솔직히 계시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인회를 운영을 할 때 또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도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지금 이제 혼자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시잖아요. 혼자 하시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상인회 모임 같은 게 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근데 좀 제가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어떤 효과를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전쟁터에 가면 이 약 같은 게 좀 부족하잖아요.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이 장병이 아파서 이제 그 병원에 왔어요. 이제 군 병원에 왔는데, 이 장병이 이제 위장병이 있어서 왔는데 위장약이 없으니까 의사가 뭐라고 처방을 했냐면 소화제를 주면서 이게 위장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화제를 한번 처방을 해줬어요. 처방을 해줬더니 처방을 해준 장병의 90% 이상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위장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걸 이제 이런 것들을 플래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이 약을 먹는 장병이 소화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위장약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군의관, 의사가 처방을 해주니까 그런 믿음이 뇌에서 이제 뇌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작용을 해서 소화제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병이 치료가 되는 그런 효과를 거두는 것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 어떤 뭐 일들을 풀어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상인회를 만들어진 상인 조직화도 여러분들께서 얼만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잘 참여를 해주시고 대응을 해주시냐에 따라서 우리 이제 중앙동 골목상권 상인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들이 잘 마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또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우리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어울리고 현장에서 보는 게 10월 초까지예요. 저희들이 이제 중앙동 골목상권 활성화에 상인회 만들어드리고 교육해드리고 홍보 마케팅 지원해드리고 이런 사업들 하는 게 10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이제 상인분들께서 이제 구청에 있는 이제 담당 부서하고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사업들 같은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가장 또 이제 힘을 얻고 될 수 있는 것들이 상인 우리 여기 지금 현재에 들어와 계신 사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상인회장님이 우리 중앙 삼겹시대 사장님께서 상인회장님이 되셨지만 우리 상인회장님 월급 받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돈을 걷어서 상인회장님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이 상인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은 이제 간간히 이제 구청에서 뭐 회의도 하고 오라고 하면 또 이제 가게를 비우고 또 가셔야 돼요. 회의도 참석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을 좀 대표하고 대신해서 이렇게 좀 희생도 하시고 우리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 분들이니까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잘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으면 이렇게 손으로 표시 한번 해줘 보셔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보면 성공한 상점가의 기본적인 요건이 어떤 거냐면 이게 저희들 많은 사례로 이제 한번 그 조사를 해본 거예요. 첫 번째가 남 탓 안 하기예요.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닌데 장사가 안 되는 건 정부의 뭐 지금 우리 코로나19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물론 뭐 이 방역 대책을 이 방역을 원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들이 뭐 있을 수 있지만 영업이 어려운 것은 인터넷이나 뭐 쇼핑몰이나 프랜차이즈나 주변 환경 탓 때문에 그렇다. 고객이 안 오는 것은 고객이 뭐 고객 탓이다. 시설 개선이 안 되는 것은 담당 공무원 탓이다. 남 탓도 모자라서 자포자기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상점관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첫 번째 기본 원칙은 뭐냐면 남을 탓하지 않는 이런 좀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변화 관리의 기본 두 번째 요건은 1번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지금까지 해온 방법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계속 판다면 매출은 떨어질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방법을 요 방법만 가지고 계속 한다면 앞으로 이 소비 트렌드들이 왜냐면 제가 지금 소비 트렌드를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일 날에 우리 김태식 원장께서 소비 트렌드와 관련된 교육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트렌드들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계속 판매만 한다면 매출은 떨어질 거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해온 방법으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일시적으로 매출은 오르지만 곧 다시 원래로 돌아올 거다. 세 번째, 새로운 방법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 매출은 반드시 오른다. 저 2번은 뭐가 다르냐면 새로운 상품은 변화가 됐으나 서비스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뭐예요? 새로운 방법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 새로운 방법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배달 시장에 진출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SNS 마케팅을 내 점포로 홍보하는 걸 시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매출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뭐 SNS 홍보할 때 우리 은종석 박사님이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런 것들이죠. 이런 매출이 SNS 홍보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점포를 홍보할 방법이 없잖아요. 과거 같으면 현수막도 걸어놓고 아니면 뭐 프랜카드도 걸어놓고 전단지도 만들어서 돌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이 어려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SNS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사장님들 누구나 좀 관심만 가지시면 이런 SNS를 통한 점포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해본다고 하면 올라갈 거라는 거지. 매출이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새로운 판매 방법으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대단히 좋은 효과를 올리고 매출도 늘어날 거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판매 방법으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트렌드에 맞는 이러한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잘 헤쳐나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이 변화 관리가 잘 된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시면서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 상점가의 세 번째 요건은 상인들이 단합하는 거죠. 우리 상인 조직이 만들어졌으니 상인들이 단합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보시면 어때요? 다 함께 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리 바쁘게 열심히 뛰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죠. 우리 상인 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인 조직화를 만들면서 이렇게 활성화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오른쪽과 왼쪽의 방향에 이 상인들이 서가지고 어떤 그런 저 마차를 끌으려고 한다면 이 마차는 뭐 나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장 이 골목 상권 변화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상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될 것, 많이 해주셔야 될 것, 참여해 주시는 거. 지금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교육을 하면 참여해 주시고 모임을 하면 시간 내서 와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인의 단합과 협력들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상인 조직은 활성화되기가 어렵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잘 들리시죠? 예? 어떠세요, 사장님들? 예, 오케이. 잘 들리시죠? 예, 우리 신복순 사장님 잘 들리시고, 우리 김성철 사장님 맛있게 식사 중이시고, 우리 장미영 사장님, 우리 장미영 회장님이시죠? 오대영 사장님 잘 들리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인 조직 활성화에 가장 기본적인 이 덕목 중에 하나가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은 우리 점포들이 각각 독립 점포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막 화합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 가게에 있어서 다른 가게 가보고 막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 뭐 나는 너, 너는 너, 간섭하지도 않고 간섭받지도 않고 뭐 너무나 이런 형태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점포에 보시면 부부간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종업원들을 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뭐 상점가의 상인들끼리 서로 벽을 쌓아놓고 있으면 전체적으로는 뭐 전체적인 뿐만 아니라 이 개인 점포의 발전도 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이런 골목 상권 활성화하면서 자꾸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인 조직화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사장님들 가게의 점포를 한 개 한 개 점포를 홍보하는 게 사실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골목 상권의 브랜드명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가로수길이라든지 뭐 경리단길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길 뭐 샤로수길이라든지 이런 상권이 활성화되면 이 상권에 들어온 고객들이 많아지잖아요. 상권에 들어오는 고객들이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그 안에 계신 사장님들의 점포들의 방문 고객들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늘어나게 돼 있으면 내가 조금 그때는 역량이 좀 부족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 상권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상권이 활성화돼서 점포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상권을 살릴 때는 한 개 한 개 점포를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런 작업보다 우선적으로 골목 상권의 전체에 대한 어떤 컨셉이라든지 트렌드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상인을 조직화하는데 상인 조직화가 잘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참여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기본적인 상권 활성화의 공동 전략은 자기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 상권 활성화의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들하고 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더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뭐 우리 조직 활성화하는데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은 앞에서 이제 우리 총무님 그다음에 이제 회장님 열심히 하실 거니까 너무 이제 뒷다리 잡는 이런 거보다는 서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서로 협력을 해서 좀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최 과장님, 내가 여기서 동영상 틀면 이 동영상이 저쪽으로 나가나요? 네. 지금 화면 공유되죠? 지금 이 화면 안 나가나?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화면 공유를 먼저 중지를 하시고 공유 중지. 네, 다시 화면 공유를.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동영상 때문에 동영상 있는 동영상 어디서 들었어요? 이제 장 세팅돼 있는데. 여기서 든 거예요? 응. 동영상 어디서 나왔어? 이 안에 있다. 지금 이 화면이 혹시 지금 화면에 동영상이 나가는가요? 안 나가나요?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럼 제가 동영상은 이따가 다시 공유가 되면 그때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조직화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우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잘 하려고 이제 지금 상인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때 제일 이제 해야 될 게 저희들이 좀 갈등 없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상인분들이 이런 사업을 아니 어떤 그런 상권을 조직화하면서 뭐 갈등이라는 게 뭐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뭐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철학이 좀 달라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제 어떤 이 중앙동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은 전체적인 의견들이 정해지면 전체적인 의견을 따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전체적인 의견이 진리는 아니에요. 전체적인 진리는 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을 하시되 어떤 소수의 의견들도 틀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 절충을 하시는 좀 지혜와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갈등이라는 게 이게 한자로 무슨 어떤 글자냐면 이 갈자가 칡갈자예요. 칡갈자. 우리 칡나무 아시죠? 이 칡갈자에다가 등자는 등나무 등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칡넝쿨이 이 등나무처럼 이렇게 막 싸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칡넝쿨하고 등나무하고 막 엉켜서 보면은 잘 안 풀리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 어떤 벽이라든지 아니면 그 산에 같은 데 가면 소나무에 칡나무 올라가면 등나무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막 말려가지고 꼬아가지고 올라가. 이거를 표현한 거예요. 갈등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뭐 갈등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고요. 건전한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등도 좀 슬기롭게 잘 여러분들이 이제 조절을 하면 얼마든지 이제 잘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가급적이면 이런 요인들이 발생을 할 때도 조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지혜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가끔 뭐 TV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 화면으로 바뀌었다고? 왜 그래? 됐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인 조직 변화 혁신에 성공 요건이 있다면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일단 상인 조직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 이야기는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 상인 조직화를 왜 하려고 했는지 이야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인 조직화의 첫 번째 혁신의 성공 요건은 뭐냐? 여기 모든 우리 상인분들이 상인회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해 주는 거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상인 조직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이거예요. 이런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명확한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 저희들은 지금 상인 조직화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 지금 중앙동 이 골목 상권을 새롭게 지금 발전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이 우리 상권을 많이 찾을 수 있게 하고 싶은 거고, 또 우리 여기에 우리 골목을 어떤 방법으로 특성화하면 좋은지에 대한 특성화 방향을 정해서 앞으로 우리 골목 상권 특성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무슨 샤로스길처럼 그런 특성화뿐만 아니고 저희 골목 상권에 맞는, 우리 중앙동 골목 상권에 맞고 지역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활성화 사업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정하는 게 두 번째 성공 요인이고요. 세 번째는 이런 특성화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도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참여하시면서도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우리 뭐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 싶은 마음들 다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의지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런 의지가 없으면 사업의 참여율이 떨어질 것이고, 사업의 참여율이 떨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인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 번째는 계획의 실행 및 평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상인 조직화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평가하고 하는 이런 주기적인 이런 과정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좀 해주셔야 된다. 지금 여기는 나중에 갈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직화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하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직이다 보니까 이 상인 조직을 우수하게 이끌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또 우리 이제 상인 여러분들의 스킬이 또 필요한 거죠. 이제 리더들이라고 하면 이제 상인의 임원분들이 될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총회할 때는 상인의 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상인의 총무님만 뽑았지만 앞으로 이제 상인의 부회장님, 그 다음에 상인의 이제 운영위원님 이렇게 해서 한 뭐 대여섯 명 정도의 상인의 이제 임원 조직화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분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하실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조직을 이끄는 리더분, 뭐 상인 회장님하고 아까 이제 임원분들 이야기가 된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획기적으로 좀 좀 훌륭한 리더십이 발휘이 될 수 있게 뭐 해야 되겠죠. 이런 리더십 발휘가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교육을 하면 같이 좀 막 이렇게 눈도 좀 마주치고 소통이 좀 원활하게 잘 돼서 교육 진행이 잘 되는데, 지금 저렇게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교육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사실은. 그리고 잘 들으시는 분은 잘 들으시는데 또 잘 바빠서 못 들으시는 분들은 듣다가 중간에 빠져버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의사소통이다. 소통. 이 소통이 얼만큼,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조직을 활성화하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사장님들하고 저하고도 이렇게 이제 줌이라고 하는 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지만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우리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도 잠깐 뭐 좀 언급을 했지만, 뭐 그 갈등도 얼굴을 보고 하면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 소통은 뭐 이렇다고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상대방의 이야기, 이게 대화를 할 때 내 관점에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대화를 해야 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가서 대화를 하면 부부간에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우리 이제 남편이 있으면 이 남편의 이야기나 부인의 이야기를
내 관점에서 해석을 해버리면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저희도 집에 가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집사람이 뭔가 이야기하면 제가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때가 많아요. 누구 관점이에요? 내 관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상대방의 관점에 생각을 해보면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한 30년 막 20년 살은 부부간에도 대화가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중앙동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이 어때요 전체적으로? 이게 서로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소통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이 상인 조직을 운영하실 때는 어떤 뭐 기회가 돼서 이야기하고 그럴 때는 저분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신다고 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주는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때? 이렇게 좀 이러한 방법으로 저희가 1시간, 1시간, 2시간을 하는 게 지금 오프라인 시간에서는 1시간, 1시간이에요. 근데 인터넷에서는 25분부터 40분까지를 1시간이라고 해요. 인터넷 강의는 그렇게 1시간 실수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쉬지 않고 한 1시간 정도, 지금 우리가 2시 반에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또 끝날 시간이 됐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지금 출석 체크 한번 하게요. 화면 한번 다 켜줘 보실래요? 예, 화면 한번 다 켜줘 보세요. 조자령 사장님만 빼고, 조자령 사장님은 컴퓨터로 연결하니까 이게 이제 그 영상 시청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이정욱 사장님, 태환 사장님, 그다음에 박헌식 사장님 한번 화면 한번 켜줘 보실래요? 예, 화면에 그냥 얼굴 안 나오셔도 화면만 나오게 켜시면 돼요. 우리 송지훈 사장님은 어디 지금 외부 계시나요? 발만 보이시지 말고. 예, 예. 이창훈 사장님도 화면 한번 켜줘 보세요. 예. 이렇게 화면이 싹 나오면 저희들이 출석 체크 사진을 프린트 스크린하기가 편하니까요. 이렇게 하시고요. 저희가 내일은 그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할 거예요. 현장을 가서 교육을 하고 지금 오늘 들어오신 분이 보니까 14명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12, 13, 14, 15 13분 정도 들어왔네요. 보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13분 정도 들어왔는데 저희들하고 교육을 하겠다는 분이 한 20분 좀 넘었거든요. 20명이 넘었는데 그래 내일은 한번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한 거예요. 1일차를 한번 해보고 안 들어오신 분들은 내일 또 현장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가가지고 직접 또 해드릴 거예요. 제가 보니까 교육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게 지금 줌으로 하다 보니까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안 하시고 신청하신 분들 이게 시연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 데이터를 좀 다 써버리면 이게 시연이 안 돼요. 그리고 저희 지역이 와이파이가 안 돼요. 와이파이가 되면 막 이게 얼마든지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제가 내일은 현장에서 내일 강사는 다른 분이시거든요. 다른 교수님이 할 때 제가 가가지고 한 번씩 볼 거예요. 저희 우리 진행하시는 분이 교육 신청하신 분 중에 안 들어오신 분은 직접 점포에 가가지고 스마트폰 한번 켜보고 하는 일을 할 겁니다. 자,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칠 거예요. 여기서 마칠 거고요. 저희들이 교재를 제작을 해서 내일 현장에 가가지고 그 교육 과정에 대한 교재는 여러분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자, 우리 손 흔들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이 시간에 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회의 종료하겠습니다.